자, 볼게요. 책에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기초과정은 지지의 57쪽에 지지의 합충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합. 지난 시간에 천간에 5곡 6합 7충 했습니다. 5곡 6합 7충 했고, 이제 그런 천간의 것은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 기운적인 일이거든요. 기운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글자들끼리의 만남이었다.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그거의 상태에서 환경을 정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발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합의 형태로 이끌어들여서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의 어떤 방향성으로 마음을 동하게 하였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와의 관계는 칠충 또는 그 칠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변화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는 걸 이제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이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실적인 사건 사고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먼저 지지의 이제 불이 안 켜졌구나. 어떤지 좀 지지의 합은 12개의 글자가 최근에 지금 6합이 가장 먼저 위에 있죠. 6합, 그다음에 3합, 또 넘어가면 이제 방합이 방위합, 그지? 지지 방합이라고 되는데, 요새 거꾸로는 아닌데, 이제 이 기운의 그 합이라는 게 뭐 끌어들임이거든요. 합하다, 끌어들이다라는데, 그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여서 뭉쳐져서 힘이 또 하나의 그 기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몰아가는 거죠. 합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한 힘이 첫 번째로 방위합이다 한다. 방합. 방위합을 갖다 방합이라 하고, 두 번째는 삼합이라 합니다. 삼합. 요거는 이제 방위를 말하니까 방위합. 삼합은 옛날에 세살터울이라고 말씀드려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합이라는 게 있는데, 육합, 6개 합을 말하죠. 육합은 이제 6개 합을 말한다. 요 지지는 요 세 가지 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방합이라 하는 내용은 한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 글자들끼리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같이 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인묘지는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건 다 했잖아요. 동쪽을 보고 있죠. 동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동방목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동방목국이다. 그래서 인묘주 글자 3개가 모이면 동방목국의 기운으로 뭉쳐지는데, 여기서 가장 순수하게 목기가 강한 글자는 도화에 해당되는 묘라는 글자죠. 이거는 순수한 목의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는 3개 글자가 만나면은 강력한 목의 힘이 생긴다. 목의 힘이 생긴다. 그죠? 이렇게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나면 그래 야들이 3개가 그럼 만나서 그 강력한 목기가 만들어지면, 그럼 그 기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냐? 이건 다시 일간한테 영향을 주고, 만약에 합의에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그 일간한테 영향을 줘서 이걸 쓰도록, 느끼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해합. 그래서 인묘진 3개가 만나면은 묘에, 그리고 순수한 목에 이제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동방목국이라 하고, 여기서 또 이 합에서는 반합이라는 게 있는데, 반합. 이 순수한 기운, 도화에 해당되는 기운과 같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반합으로 인정한다. 그래? 그만큼 이제 목의 기운에 좀 보태준다라는 거죠. 힘을 밀어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묘진 동방 목국이 하나 있고 또 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 사오미, 그죠? 사오미는 이 당연히 이 화로 보는 거죠. 화. 그 이제 여기는 남쪽이죠. 여름에 사오미가 만나면 순수한 이 정화, 오화, 도화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화기가 강력해진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합을 이야기한다. 그죠? 이렇게 만나면 먼저 삼이나 또 인진이나 이런 데 반합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야들이 만나서 목을 지향하잖아. 목을 만들고 목한테 이제 이 기운을 몰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야는 목과 토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죠. 신유술. 요거는 다시 이 가을에 이 서쪽 방인호는 이 서쪽에 금의 오행으로 실어준다, 기운을 실어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순수한 금, 유금, 그죠? 유금. 마찬가지로 도화가 낀 자오묘유의 도화가 낀 글자와 끼워서 이제 반합을 한다. 그다음에 해자축. 여기 이제 이 북방을 보잖아요. 북방 이 수국을 말한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이제 이 반합을 인정하고, 그죠? 인정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방합은 그 세 개 글자가 만나서 하나의 순수한 도화에 해당되는 그 오행의 힘을 밀어준다. 그래서 요걸 이제 소위 가족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만큼 그 결속력이 단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행의 힘을 써준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합은, 결국 삼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살 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띠로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 세살 터울을 하는 것은 삼합과 방해합은 우리가 이제 이 명을 풀어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지지의 글자, 이 계속 움직이는, 원래는 뭐였어? 뭐 진자가 왔잖아요. 진자, 갑진이라 천간에 갑을 붙여서 진자가 왔잖아요. 요거 이제 계속 흘러가잖아. 계속 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계속 이제 흘러가는데 이 운동성이 하나의 운동성. 하나의 운동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합은 첫째 삼합은 생지 하나와 합은 생지와 그다음에 이 왕지라고 하죠. 도화. 그다음에 이 고지 이 창고를 말하는 고지가 만나서 삼합이 형성됩니다. 방위합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지와 계절 초입에 있는 생지, 그죠?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와 그다음에 자오묘유 도화에 해당되는 왕지와, 그죠? 그다음에 창고를 말하는 고지가 만나서 방위합을 이뤘고, 근데 이거는 한 방향을 보는 것들끼리의 만남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적인 만남, 합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삼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왕지가 인이라는 글자는 어딥니까? 봄 또는 오행으로는 목이에요. 목이 만나서 어디에 오화를 밀어주는 거예요. 인오 또 술에가 술. 인오 술 삼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이로 따지면 범띠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야기는 범띠는 하나 둘 셋 네 살 차이 나는 말띠와는 삼합이더라 이 얘기예요. 또 말띠는 또 네 살 차이 나는 하나 둘 셋 넷 개띠와, 또 개띠도 한번 볼게요. 개띠도 하나 둘 셋 넷 범띠와,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는 거죠. 삼합. 여기 이제 삼합이다.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삼합의 구도는 보면 각기 다른 것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거든. 목인데 화를 만나서 순수화잖아요. 화를 만나서 화한테 그대로 꼽혀버립니다. 지가 하는 것을
지가 하는 것을 뭐 했는지도 모르고 놔두고 바로 이제 이리 쫓아가는 거죠. 이리 밀어주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인호술 세 개가 만나면 이 삼합에 의해서 오화의 화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화를. 야가 도화의 하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야들이 하는 짓은 전부 이 화를 위한 짓이다. 그래 각기각층의 다른 사회적으로 만나서 누구한테 중심이 돼서 그를 지향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으로. 그래서 삼합은 사회적 만남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 또한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하면 인호술은 그죠? 이게 운동성이 인호술은 볼게요. 인이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글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화가 인오술은 이 화라는 거는 인에서 시작해서 화가 인에서 화가 만들어졌어. 생 오에서 화가 제일 왕성해지고 술에서는 마무리되고 그 창고에들 마무리되고 이 말입니다. 화의 운동성은 다시 말하면 인호술 운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까지 왔어. 진까지 와서니까 이 화의 운동성이 진에서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사가 와, 오가 와. 몇 년 전부터 화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운동. 자, 목에서 여기서부터 화의 운동성 시작됐잖아요. 그럼 자기 방위합의 방향을 거쳤어.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운동성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년에 좀 사라는 글자가 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년에 사라는 생지와 그죠? 사라는 생지가 또 4살 터울겠죠. 왕지 사유축이거든요. 사유 또 축. 요게 이제 이 4살 터울입니다. 사유축은 금의 운동성이에요. 요거 왕지가 금이거든요. 금의 운동성이 새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화가 있는 사람은 명예에 만약에 오화가 있어. 오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오화의 어떤 왕지로 가기 다 다가온 거죠. 다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 또 유금이 있는 사람은 이 사화의 어떤 그 오화의 방향성이 두 가지로 달라지는 거죠. 이 자연에서 꽃을 피우잖아. 꽃몽우리가 마들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면 뭡니까?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뭔가 열매를 맺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의 방향성인 거죠. 이게 또 4살 터울 사유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을 지향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 내년에는 이미 이제 이 화의 운동성은 이제 그죠? 내년 말고 후내년에 거의 이제 정점이 달하겠지만, 금의 운동성을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의 운동성이 출발지입니다. 금의 운동성이 출발지라. 그러면은 야가 금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하겠죠. 일을 억수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금이 누군가한테서는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글과 학문, 문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또 명예가 그죠? 이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어떤 출발을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이 모양새가 내년에는 또 모양새가 조금 달라지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일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하나의 삼합은 또 역시 또 생지 하나와 그죠? 생지 가을의 생지 신 또 왕지와 진이라는 글자가 4살 터울로서 원숭이 쥐띠 용띠 이거는 뭐 옛날에는 할매들은 그러잖아요.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랬는데 이래서 요 신자진이 만나서 자의 수오행으로 전부 다 결집을 하게 되고 그죠? 또 이제 하나는 해라는 돼지 겨울에 입동이 있는 그죠? 겨울에 해라는 생지와 또
묘라는 이 봄에 토끼의 글자와 그다음에 이 미토 양 그죠? 글자가 만나서 합의되면은 목의 오행의 힘을 실어주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삼합은 일단 사회적인 합을 말한다. 이것 또한 이 삼합이 형성되거나 아예 명에서 삼합이 있거나 또는 운에서 와서 삼합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는 그 오행의 막강한 기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이제 이 가장 기운이 강한 왕지가 월지에 있으면 왕지가 월지에 있으면서 삼합이 어떤 것이든 간에 형성이 되면은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 왜 그 월지는 제가 점수를 신간신약할 때 30점 정도로 많이 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얘기는 삼합이 되어서 그 합에 의해서 인호술은 화를 지향하고, 그죠? 변하고, 사유축은 왕지인 금을 지향하고, 신자지는 이 수, 그죠? 해묘미는 목의 오행으로 이제 지향한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왕지를 낀 생지와 고지가 여러 개 만나면은 반합이라고 했어. 그죠? 반합을 해서 그 오행의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 반합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삼합이다. 그 삼합, 이런 관계는 이제 우리가 많이 써먹게 되거든요. 사용하기 때문에 암기하심이 좋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암기 안 하셔도 뭐 이 정도는 4살 터울 뭐 방해야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더라.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4살 터울은 좋다는 거예요? 네? 4살 터울은 좋다는 겁니까? 예, 4살도 합이 이루어지니까 끌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4살 터울은 옛날에는 괜찮은데 공학 같은 거 안 봐도 좋다. 이래서 좋다고 하는 게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육합이라는 얘기인데 육합은 이제 이 6개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6개 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손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둘, 4개 좀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 해, 자, 축, 인, 묘진, 사오미, 신유, 술. 여기 여기 그지? 손으로 이렇게 찝지 않습니까? 요 자가 있는 요 자리가 이 반지 끼는 손가락, 그죠? 그 뿌리가 자. 옛날 할머니들 이래 많이 돌려봅대, 그지? 이래 자축, 인묘, 진사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주.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린 이 네모의 네모는 계절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모로 그려놓은 거고, 그죠? 손에 있는 그림으로도 상당히 계절이고 뭐고 다 알 수 있다. 옛날에 손 그림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제 지금 육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책에 자꾸 나와 있는 거는 자축합 돼 있죠. 처음에 자축을 한번 보세요. 자축은 자에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바로 옆에 있는 글자와 합입니다. 자축합. 이 자축합 토라고 하거든요. 자축합에 의해서 이 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오행이 생성되거나 그쪽으로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축의 합은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방위합이었어요. 방위합의 반합이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축의 합에 의해서 이제 토라는 놈이 이제 만들어졌다는데 이거는 이 나중에 지장간을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변함이거든요. 변함. 자와 자는 축을 만나면 방위합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수예요. 자수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합에 의해서는 자축은 어떤 이 선생님들은 자축은 그냥 단순 끌림 뭐 이런 거 다 보지 마라 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자연이 변화하는 그런 내용에서 보면 자는 왜 자축합토인지 이제 이런 게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 나중에 시장 가는 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은 인해합입니다. 인해. 자, 손가락 뿌리에 있는 거죠. 해는 여기 있죠. 뿌리에 이쪽 끝에 있는 거. 인해합은 이제 목이다라는 거죠. 인해합.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묘술합입니다. 그대로 묘술. 손 쉽죠. 손에 요리하는 거 빠르 쉽죠. 외우기가 쉬워진다니까. 그 다음에 진유합. 진유합.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신합.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오미합. 쉽지.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방해합은 임묘진, 사오미 차례대로 네모이 그리면서 임묘진, 사오미 맞죠? 신유술, 해자축 그걸 이제 방해합이라 했고 그 다음에 삼합은 네살터울이라 했으니까 생지 하나 인부터 봄에 생지인 인부터 시작하면 이제 네 칸 집어가면 되잖아요. 인묘진사오 그죠? 또 네 칸 집어가면 돼. 미신유술 그죠? 그 인오술이다 그죠? 이제 이렇게 집어가면 되고 요 육합은 이렇게 해서 자축 손에 그리면서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합을 말한다. 근데 요거는 지금 육합은 어디 가장 주로 쓰이냐면 부부궁합 볼 때 가장 적용을 많이 합니다. 요게 부부궁합. 만약에 일지가 서로 뭐 나는 잔데 그대는 뭐 축, 또 나는 인인데 그대는 해, 그죠? 서로 이런 관계가 봅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지금 합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자, 질문 있으세요 혹시? 궁합의 방합은 안 봅니까? 궁합의 방합도 보죠. 예, 궁합의 방합을 그냥 서로 이 코드가 잘 맞겠다라는 거죠. 가족적인 합의다 이러니까 코드 잘 맞겠다고. 또는 이제 이 삼합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왕지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 왕지를 갖고 있느냐. 그 왕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도화잖아요. 그 도화는 뭡니까? 도화. 옛날에 도화살 했잖아. 도화살이 붙는 것은 살자가 붙는 것은 이 죽일 살자가 붙는 거는 안 좋게 해석하고 그래서 편관이란 것도 있고 칠살이란 것도 있냐. 그 똑같은 말인데 도화란 그냥 복숭아 꽃 그냥 그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화기가 확 있네 이러면 뭡니까? 내 자체 발광이에요. 내 자체 발광. 도화 말고 또 뭐 있더라? 내가 신사를 잘 안 보니까 홍념이라 홍념. 다른 분들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홍념이라는 게 있는데 도화는 자체 발광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 발광했는데 자오묘유는 누가 하나의 생지가 또는 고지가 나를 책임져 준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 저들이 와서 내 꽃을 피기 위해서 벌써 뭔가를 시작했고 꽃 피기 전까지 지가 알아서 출발했고 또 지가 하나 마무리해주고 나는 가만히 있었죠. 이거예요, 이 도화. 일지에 그럼 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다 얘기하나요? 그렇죠. 부부간에 있을 때 그렇겠죠. 도화 가진 사람이 나은 거예요. 끌림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끼를 부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체 발광이라고 이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끌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화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 오화를 갖고 있는데 남편분이 인이란 글자를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러면 이분이 아내한테 확 이제 끌림이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인호는 이제 삼합의 하나의 그거 방합은 아니잖아요. 인호가 이건 삼합. 삼합의 그래 하나의 그렇죠. 방합도 마찬가지라. 방합은 이제 방합도 이 어차피 도화잖아요. 도화거든. 도화인데 인은 어차피 이 같은 목국이니까 오전에 술 한잔 됐어요. 하면 땡큐. 바로 뭐 거절 없이 이렇게 이제 방향성도 잘 맞다. 합의란 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잘 맞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육합이라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이의 육합들은 나중에 보면
뭐 사신에 뭐 형도 있고 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합도 되지만은 뭐 파도 되고 뭐 형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글자들인데 그런 글자들이 이제 만나는데 좋은 글자들을 만나면 이 속궁합이라고 해요. 일지지들 것이니까. 그 서로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에 상당히 잘 맞다. 천간적으로는 뭡니까? 천간에 10개 글자들이 서로 합의되는 것은 이 사고가 잘 맞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잘 맞지만은 이 지지의 거는 이제 현실적인 공간에서 참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말고 합 말고 또 암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암합. 그건 지장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암합이라는 것은 어두울 남자로 쓰는데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기초하시는 선생님들 지장간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그 지지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글자들이 있어. 땅 속에 계절에 맞춰서 땅 속에 지지를 갖다가 이 땅의 현실적 환경인데 만약에 이 인이란 글자는 입춘이 있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봄을 입춘이라 하는데 요는 이제 이 무라는 글자와 병갑이가 있다 요거거든요. 요는 다 천간의 글자들이라. 그래서 지지 속에 보이지 않잖아요. 야는 그냥 인이란 글자는 뭐고 목, 양의 목 끝이잖아요. 원래 지지값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야 속에는 실질적으로 파보면은 무병갑이란 것이 이 안에 기운이 있다라는 거다. 요건 이제 지장간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지장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요거들끼리의 요거들끼리의 합하는 게 있어요. 천간의 합은 뭐라 했습니까? 갑은 기토를 만나면 합을 하고, 병화는 신금을 만나서 병신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거들끼리 합하는 게 있어. 합하는 게.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암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명암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 지지에 있는 요 글자들이, 요거는 이미 보이지 않으니까 명, 위에 천간에 떠 있는 거. 만약에, 여기 이제 무병갑이라는 게 요 지장간에 있다고 보면, 내 천간에 4개의 글자 중에, 4개의 글자 중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내 속에 있는 병과 신이 합을 하잖아요. 요거는 천간에 떠 있다. 천간에 떠 있는 것과의 합. 요거는 이 명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쓰임새도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암합은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합이니까 몰래 합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몰래 뭐 비밀스러운 어떤 거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이 사라는 글자가 지장간은 뭘 갖고 옵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도 무와 경금과 병 이래 있잖아요. 이 지지 속에 요게 천간의 글자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야라는 글자가 내년에 을사잖아. 을사가 야를 데리고 옵니다. 지지 하늘의 기운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데리고 오는데 4개. 그러니까 결국 4개 맹지지에 본다면은 그게 뭐 있노? 그러면 합을 하려 하면은 만약에 유금이 있다. 또는 술토가 있다. 야들 속에는 신금이란 게 있거든요. 신금, 야 속에는 요게 있거든. 그러면은 요 병과 여기 있는 병과 요 속에 있는 요 야들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저것끼리 합을 하잖아요. 내년에 요런 글자를 갖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 암합이 되는 거죠. 암합. 그러면 요게 그 명한테 무엇이 되느냐 십성으로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게 몰래 합이 되겠구나. 그죠? 내년에 병화일간자 남자는 그죠? 병화일간자의 남자는 그죠? 내년에
유금이나 술토가 있으면 요 신이란 글자와 암합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란 글자는 병화한테서는 병화 남자한테서는 뭡니까? 제죠. 여자잖아요. 내년에 병화일간자 유술이 있는 사람들은 몰래 바람 필 수도 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해석, 명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요걸 이제 암합이라 한다. 또는 뭡니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몰래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내 친구를 통해서, 그죠? 그 비밀스러운 작업, 비밀스러운 계약, 뭐 이런 은밀한 계약,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암합이라는 거죠. 암합. 암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저거는 이제 명암합은, 명은 위에 떴다는 거예요. 떴다. 명은 이제 밝고 위에 떴다는 건데, 명을 위에 떴다라면은, 내년에 이제 사라는 글자가 저런 게 옵니다. 이 세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야들 세 개를 데리고 오면 지지에 이제 오는데 내년에 이제 얼사가 오면서 야들 속에 무병갑이 데리고 오잖아요. 무병 아니지? 무경병이지, 그죠? 경병을 데리고 온다며 야가 야들 몰래 딱 숨겨갖고 딱 데리고 오잖아요. 안 보이게 데리고 오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보니까 요거와 합되는 글자들이 있다. 만약에 뭐 을이 여기 있다라든지 신금이 여기 있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야의 지향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합을 이룬다. 요걸 이제 명암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명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진도로 좀 더 나갈까요? 자, 그럼 기초과정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합행충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